안녕하세요. IT 임플란트 시스템의 7도 테이퍼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7도 테이퍼의 조인트는 굉장히 강하고요. 마이크로 모멘트 없이 아주 스테이블하면서 임플란트 월도 두꺼워서 임플란트가 파절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아주 강력한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입니다. 보시면 와이드 플랫폼 스위칭을 가지고 있고 7도 테이퍼로 굉장히 스테이블한 프릭션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3파이로 이머지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월이 두꺼워서 굉장히 강한 임플란트 픽스처 상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7도, 11도를 비교해 보면 7도짜리에서 더 내로우하게 이머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커넥티브 티슈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조직 반응에서도 11도에 비해서는 7도가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증례는 IT로 수복을 하고 10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보철물을 제거해 본 상태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연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7도 테이퍼 조인트는 11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프릭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풀려도 조인트가 루즈닝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단단한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0Nm/cm로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조여서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다음에 다시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30N 조인 것이죠. 그래서 저걸 손으로 뺄 수 있는가 이제 빼보는 겁니다. 근데 잘 빠지지 않죠. 이제 임상적으로 저게 빠지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것을 이제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프릭션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면 마치 조인트가 없는 듯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프라우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윤선훈 선생님하고 한종현 교수님이 2007년도에 연구한 걸 보면 일단 30N으로 조이고 그리고 나서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분리하고 어버트먼트를 빼내는 프라우폴스를 잰 거죠. 그랬더니 한 66N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수직압을 줬을 때고요. 만약에 이제 30도 측방압을 줬을 때는 한 41N 정도가 돼서 사실은 손으로 저걸 잡아 빼기에는 굉장히 힘든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강한 프릭션이 걸리는 것이고 이러한 강한 프릭션은 마이크로 모먼트를 줄여서 마치 조인트가 없는 원바디와 비슷한 골반응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싱크 다운 되면서 토크로스 되고 또 마이크로 모먼트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에서 항상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양들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가 임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본 증례에서 보시면 이제 좌측에 보이는 증례는 투피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던 경우고 우측에 보이는 증례는 원피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IT 임플란트를 적용을 했고요. 12년의 경과된 상태에서 보면 양쪽 다 치조골 높이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투피스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원피스보다는 싱크 다운 되는 양이나 토크로스 되는 양이 많긴 하지만 임상적으로 IT 투피스는 그러한 조인트 루즈닝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장시간 프릭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강한 프릭션 실이 얻어진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위에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같은 걸 연결해서 그 위에 상부에 보초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MUA와 픽스처가 강한 프릭션을 유지하고 있다. 기능 중에도 또 장시간 기능 후에도 그러면 마치 이것이 소프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어버트먼트 MUA와 IT 임플란트가 같이 한 덩어리의 소프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이의 MUA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티슈 하이트에 따른 플렉시빌리티를 갖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것이 7도 테이퍼의 강력한 프릭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증례에서 이제 하악에서 IT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멀티 유닛을 연결해서 소프티슈 레벨의 플렉서블 소프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전환한 다음에 보초를 연결했던 증례고요. 3년여가 경과돼서 보면 마치 조인트에서 어떠한 유해 작용 없이 마치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가 한 덩어리로 작동하면서 모노바디로 작동하면서 임상적 결과를 보여주듯이 치조골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MUA를 이용해서 이넥스 시스템으로 보초를 했던 경우 6년, 2년, 1년 됐던 케이스들을 보면 치조골 높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증가되고 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7도 테이퍼가 3파이로 이머지 되기 때문에
코로나 쪽의 임플란트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만큼 강해서 임플란트 파열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조리라 교수님 등이 이제 2016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을 보면 임플란트 월의 가장 얇은 부위가 0.3mm 정도는 돼야 파열의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IT 시스템의 4.3에서 보면 가장 얇은 부위 상부 쪽에서요. 얇은 부위가 한 0.59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0.3mm 이상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옥타가 있는 부분이 오히려 ITS는 제일 가는데요. 그 하단부에 제일 가는 부위도 한 0.49mm가 돼서 전체적으로 0.3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고 있고 그만큼 강한 월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시스템은 4.3mm 이상의 다이아메트를 가지고 있는 픽스처는 구치부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4.3으로 대부분 모든 중리들을 소화하고 있고요. 소구치의 발증이나 대구치의 발증에서 4.8 다이아메트를 쓰고 5.3 이상은 레스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인트 7도 조인트의 인터널 코니칼 테이퍼드 조인트는 4.3에서 6.3까지 다 동일한 형태의 조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nly one 조인트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인프레션이나 아날로그나 기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 본 증례는 전치부, 구치부 관계없이 IT 4.3 다이아메트를 식립하고 보초를 수복해서 3년이 경과된 증례입니다. 워렌텍의 IT 임플란트의 7도 테이퍼드 인터널 코니칼 조인트는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서 아주 강하고 스테이블한 프릭션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잘 이용하면 플렉시블한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20년의 경험으로서 임상가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